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모주식 마사지맨 꼬마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공모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 제가 하나하나씩 짚어드리고 또 가이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오늘은 첫 시간은 공모주 시작하려면 먼저 중고사 계좌부터 있어야 되겠죠. 근데 중고사 계좌 20일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족 계좌 만드는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걸려 있으니까 계좌 만들 때 어떤 증권사 계좌부터 만드는가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배정 받을 수 있는 주식수가 확 틀려져 버리는 그런 일도 왕왕 일어나거든요. 그런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시게요. 물론 제 구독자분들은 이제 고인물 또는 이제 공모주의 이제 중독되신 분들이어가지고 크게 주의는 기울이시지 않겠지만 또 여러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 초보분들은 항상 있으니까요. 초보분들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먼저 공모주 한 순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에이프릴 바이오가 그다지 공모주로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일정은 잘 나와가지고 이거를 토대로 말씀드릴게요. 에이프릴 바이오 청약하기 전에 그 전주에 기관들 대상으로 에이프릴 바이오 기관들도 청약하는 건 개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청약할 기관들 이제 수요 예측을 하게 됩니다. 기관이 많이 몰려가지고 결과가 좋으면 경쟁률이 일단 올라가고 의무보유 확약률도 올라가고 여러가지 지표들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기관들이 청약한 그 기관 수요 예측 결과를 청약 하루 전날 보통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게 수요 결과라는 말이 수요 예측 결과를 공고한다 그 말이고요. 수요 예측 결과 공고하면 이제 그거 보고 개미들이 기관이 많이 몰렸으니까 나도 한번 청약해 보겠다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청약 1일차에 들어가시는 분은 거의 없죠. 왜냐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청약 1일차 들어가나 2일차 들어가나 경쟁률이라든가 따라서 본인들이 배정 받을 수 있는 물량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일차에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고 보통 2일차에 들어가는데요. 2일차에 들어가고 이제 청약을 하고 그 다음에 환불은 그 다음 보통 2일 뒤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한 1억 정도 넣어가지고 청약을 했다. 그러면 수요일날 1억을 입금을 하고 환불을 금요일날 받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의 돈이 묶이는 경우는 2일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주의 매력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즉 1억 원어치 청약해가지고 많으면은 한 10주 받고 적으면은 한 3주 정도 받고 이런 식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최대한 배정 수량을 높이는 게 중요하겠고, 그리고 그 다음 주 목요일 정도에 이제 보통 이제 상장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상장 당일날 주식 받아가지고 이제 팔면은 이제 딱 공모주 한 사이클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그 사이클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초입부부터 여러분 신경 써야 되는 증권사 계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성일 하이텍 굉장히 성공한 공모주여가지고 그리고 대형주여가지고 KB증권, 대신증권, 삼성증권 이 세 개를 통해 가지고 청약을 했는데요. 이 세 개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정 받을 수 있는 결과가 굉장히 많이 틀려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증권사 계좌 선택부터 증권사 계좌 만드는 법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증권사 선택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카카오페이 신뢰를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카카오페이 때 삼성증권, 대신증권, 한투, 신한금투 이렇게 4개의 증권사에서 청약을 진행했는데요. 보시면 배정 물량도 굉장히 큰 폭으로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삼성증권이 한 230만 주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신한금융투자는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17만 주밖에 안 됐어요. 증권사별로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걸 여러분도 볼 수가 있죠. 근데 단순히 배정 물량이 많으면 좋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배정 물량이 많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배정 비율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삼성증권을 통해 가지고 카카오페이 청약하셨던 분들은 카카오페이는 100% 균등 배정으로 청약했던 사례였고요. 삼성증권을 통해 가지고 카카오페이에 청약했던 분들은 2.82 이게 뭔 뜻이냐? 두 주는 확정적으로 여러분이 받고 82% 확률로 한 주를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2.1이었다. 그러면은 두 주 한 주 받고 10% 확률로 한 주를 더 추가로 받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두 주만 받고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뒤에 소수점은 추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당첨될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증권은 3.24 3주 기본적으로 받고 24% 확률로 한 주 더 받고 마찬가지로 한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았는데 한 주 기본으로 받고 24% 확률로 한 주 더 기본으로 받고 이미 최대하고 최소가 나왔죠. 대신증권은 최대 3.24죠. 한국투자증권은 최소 1.24. 만약 대신증권은 24% 확률로 한 주 더 추가로 받았으면 4주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받고 24% 확률로 한 주 더 받는데 24% 확률을 제게 보면 한 주 만약에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증권사 선택에 따라 가지고 최대 4배가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증권사별 천차만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 구독자분들은 대신증권 통해 가지고 4주 그 당시에 많이 받으셨어요. 제가 대신증권 계좌 미리 만들어 놓으라고 계속 악기를 질러 가지고 한투로 가신 분은 한 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 즉 차이가 무려 4배가 나버립니다. 만약 카카오페이가 고점 23만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처분했다고 하면은 균등으로만
42만원 수익이 벌써 하루 만에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투자 원금은 36만원 똑같았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다 균등 100%였기 때문에. 이것은 한 개인을 말씀드리는 거고, 보통 공모주라는 게 한 명만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이제 부인이라든가 자녀들이라든가 가족들 명의로 많이 들어가시는데, 한 명이 42만원이면 만약에 생식활동이 굉장히 활발해가지고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다. 자녀들이 저 같은 경우에 한 2명 있는데 한 3명 이상이 돼버렸다. 그러면 부인, 자녀 해가지고 4명 42만원 곱하기 4 하면은 벌써 이것만 해도 한 160만원 돈 이제 수익을 받잖아요. 즉 대신 조건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일가족이 한 5명 된다. 그러면은 플러스 160만원을 더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 만약에 일가족 5명이 다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가지고 청약했으면 굉장히 낮은 수익률로 끝났겠죠. LG에너지솔루션 굉장히 성공적으로 청약했던 그 기업도 있었는데요. 얘는 원체 시총이 크고 대형주였기 때문에 보시면 KB, 대신, 신한, 미래, 신영, 하나, 대투까지 7개 중고사를 통해 가지고 청약을 진행할 만큼 우리나라 최고의 종목 중에 하나였죠. 그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1억 넣어가지고 한 500만원 이상씩은 수익을 봤었던 것 같아요. LG에너지솔루션 경우도 마찬가지로 KB는 배정 주식수가 500만 주나 됐고, 하이투자증권은 배정 주식수가 가장 적은데 22만 주, 20배 차이가 나버리죠. 근데 단순히 KB가 배정 주식수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을 수 있지만, 여기는 그러면은 보통 이제 경쟁률로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면은 KB는 균등수령이 1.18, 대신은 1.75, 신한은 1.38,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영주를 받았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때 미래에셋 통해가지고 청약하신 분들 피박 썼죠. 신영증권은 1.58, 하나 1.12, 하투 1.68. 제가 그 당시에도 대신증권 계좌 만들라고 추천해가지고 제 구독자분들은 균등으로만 두 주 거의 안정적으로 확보했었습니다. 왜냐하면 75% 확률로 한 주를 더 받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한 주 더 받았다. 그런 식으로 해석해도 무리는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미래에셋을 통해가지고 청약하셨던 분은 영주가 속출했다. 벌써 두 주 차이 나버리잖아요. 이거 두 주 차이는 이제 한 명분입니다. 보통 이제 가족 한 5명 들어간다 치면 대신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10주 받으셨겠고, 균등으로만 미래에셋을 통해 가지고 청약하셨던 분들은 영주 그대로죠.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비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비례는 돈 넣고 돈 먹기 게임인데요. 원래는 100% 비례만 진행을 하다가 이제 이게 너무 투기성이 강하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주는 균등도 작년부터인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비례는 그야말로 돈 넣고 돈 먹기다. 2천만 원 넣으면은 KB는 한 주를 더 받았습니다. 대신도 마찬가지였고, 신한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래에셋 보시면 균등도 별로 안 되는데, 미래에셋은 비례도 한 주당 한 6천만 원을 더 넣었어야지 한 주를 더 받았어요. 균등뿐만 아니라 비례까지 미래에셋을 통해 가지고 청약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많은 피를 받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제가 그 당시에 추천해드린 대신 통해 가지고 청약하셨던 분들은 균등이든 비례든 상당히 큰 혜택을 받다. 그만큼 중고사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공모주 초보분들은 가장 처음에 맞닥뜨리는 벽이, 은행이든 중고사든 은행에서 계좌 하나 만들어 보면 중고사 20일 동안 계좌 못 만들죠. 같은 은행끼리도 마찬가지고 A은행에서 만들어 보면 B은행에서 못 만들고, 금융권 20일 계좌 개설 제한이 걸려 있는데요. 이거 물론 회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공모주 청약해가지고 그 회사를 통해가지고만 청약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그 회사 증권 계좌를 안 만들어 줘버린다. 그러면 청약 자체가 안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청약한다고 하면은 계좌는 만들어줍니다. 회피 방법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인터넷뱅킹 얘네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증권사 계좌를 연계 계좌로 뚫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토스뱅크 증권 계좌를 통해 가지고 미래에셋 증권 만들 수 있죠. 나무증권 만들 수 있죠. 한투 만들 수 있죠. 하나투자 만들 수 있죠. 밑에도 쭉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 정도만 줄일게요. 이런 식으로는 20일 제한 없이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토스뱅크하고 협약된 증권사가 모든 증권사를 통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토스뱅크하고 협약되지 않는 증권사가 있다, 거기서 공모주가 나왔다, 그러면 증권사 지점 찾아가시면, 즉 인터넷으로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지점 찾아가시면 20일 제한 없이 바로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인터넷으로는 20일 제한이 있지만 비대면 지점 직접 오프라인으로 찾아가면 20일 제한 없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중고사마다 자기 회사 계좌 개설을 하면은 이벤트로 10,000원씩 지급합니다. 이건 토스증권 방금 전에 보셨던 그 화면인데요. 미래에셋은 또 토스증권 통해 가지고 만들면 10,000원 지급하죠. 나무증권도 마찬가지고 한국투자증권도 10불 정도면 10,000원. 기본적으로는 시세로 10,000원 정도는 챙겨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고사 계좌만 만들기보다는 이런 이벤트 확인하셔가지고 뭐 물론 토스뱅크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중고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벤트 하니까요. 그거 꼭 챙기시면 한 10개 중고사 만들면 벌써 한 10만 원 들어오죠. 반드시 이거 부분도 챙기시기 바랄게요. 20일 제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은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여기 카드 상단에다가 링크 걸어 드릴게. 그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가족 계좌 본인 명의 계좌로 만들면 여러분 수익에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 한 명으로 해가지고는 균등 플러스 비례 봐줘봤자 사람 수로 밀어버리는 가족이 한 5명 들어온 집하고는 뭐 5배 차이가 나버리니까요. 가족 계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고, 가족 계좌로 배정 수량을 그만큼 인원만큼 이제 뻥튀기 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가족 계좌 반드시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고, 가족 계좌는 근데 다만 인터넷이 안 됩니다. 인터넷 은행도 안 됩니다. 본인 명이 아니고 뭐 자녀나 부인 같은 경우에는 지점만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연계 계좌도 안 된다. 보통 가족 계좌 만들려면 필요 서류가 좀 많이 있거든요. 추가 서류로 요구하는 양식이 조금씩 있을 수가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이 정도 하면 만들어 주지만 그럴 때마다 대응하셔가지고 그때그때 띄워란 서류 띄워가셔가지고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시간은 걸리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요즘에 뭐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이거 인터넷으로 다 무료로 발급되는 거 아시죠? 수수료 내고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미성년 자녀 계좌 만들기도 이거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예전에 영상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공모주 초보분들을 위해서 기획했던 시간인 만큼 이 강에서는 다음 시간에는 어떤 공모주를 청약하고, 청약한다는 말은 이제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어떤 공모주는 피해야 하는지, 피한다는 얘기는 손해볼 확률도 공모주가 덜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30% 정도는 손해보는 주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모주를 선택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기로 하게요. 여러분 공부와 함께하는 공모주 시견 재테크, 오늘은 공모주 초보분들 위해서 영상 하나 만들었고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공모신 마사지맨이었습니다.